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그 삼각함수예요. 이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때하고 달라진 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각은 전부 다 도죠. 도, 뭐 30도, 40도. 근데 이제는 이 각을 도가 아닌 다른 단위의 각 하나를 약속을 해요. 자, 이 다른 단위의 각을 약속하는 이유는요. 좀 이따 아마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그때 설명할게요. 자, 이 각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어떤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채꼴이라는 것은 항상 원에서 나오는 거죠. 원에서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 어떤 부채꼴이 하나 나와요. 근데 우린 얘를 중심각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정의할 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의 이 호의 길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 되는 그런 부채꼴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린 이 각을요, 1이라고 정의합니다. 1.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면요. 자,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걸 써요. 라디안. 자, 영어로는 RAD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이 단위는 우리가, 자,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1라디안이라는 거에서 이 단위를 우리는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1이라고도 불러요. 좀 이상하죠? 단위가 없는 어떤 각도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단위가 없는 각, 즉 실수 값을 이제 각도로 정의하는데, 실제로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는 거죠.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네. 자, 이런 각을 하나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죠. 그러면 요걸 잠깐 떼내볼까요? 자, 여기서 정의한 1라디안이라는 이 각도는 대충 몇 도쯤 될까요? 대충. 자, 이 느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요 반지름과 요게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r이라고 쓰지 말고 좀 우리가 좀 편하게 그냥 1로 쓸게요. 1. 상관없죠? 자, 그때 우린 이 각을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몇 도쯤 되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정삼각형이 다 1이잖아, 여기가. 그지? 그럼 여기가 60도잖아. 그잖아. 근데 지금 얘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쪽 변이 어때요? 이건 휘어졌잖아. 즉 이쪽에 있는 직선을 갖다가 여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여기를 당기면. 그럼 이 각도는 60도보다 어때요? 자연스럽게. 조금 작아지겠죠? 그지? 여기를 당기면서 이 변이 두 개가 좀 모아질 테니까. 그래서 1라디안은 실제로는 60도보다 조금 작은 57점 몇 도 정도에 되는 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면 대략의 각도가 60보다 조금 작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라디안과 도의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2라디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라디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그려놓은 이런 부채꼴이 지금 1라디안인데 여기가 요 부채꼴을 요쪽에 하나 더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이 조금 이쁘진 않은데, 네.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요 호의 길이도 1이고, 요 호의 길이도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2라디안이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요 호의 길이가 2가 될 때 각도도 2라디안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 전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 전체가.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전체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죠? 호의 길이가. 그랬을 때 중심각도 얼마가 됩니까? 그죠? 똑같이 2파이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1로 고정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각도 2라디안이 되는 거고, 호가 3이 되면은 각도 3이라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원 둘레 전체가 됐을 때 각도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360도가 되죠, 얘가 결국. 자, 이래서 우리는 2파이라는 건 라디안 각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도의 각입니다. 그래서 360도가 결국 2파이라는 라디안 각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변을 2로 나눠서 여러분 우리는 파이는 180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이는 단위는 쓰지 않았지만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가 실수입니다. 근데 얘가 실수값 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약 얼마예요 또? 3.14로 나가는 무리수겠죠. 결국 180도가 3.14 얼마인 라디안 정도의 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라디안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도만 쓰면 됐지 또 각도를 어떤 실수값을 또 이렇게 도용을 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좌표 축에 어떤 함수를 그리기 위해선 실수값이 실수값에 대응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떤 실수축으로 옮겨서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각도를 하나 정의한 거예요. 자, 어쨌든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여러 번 숙지하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1라디안의 정의가 무엇인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 자, 이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공식이 하나 좀 유도되는데요. 어떤 공식이냐면, 자, 이 공식만 잠깐 쓰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L,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을 R, 면적을 S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공식이 어떤 게 나오냐면 L은 R 세타라는 공식하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한 이 라디안의 뜻을 가지고 전체 원둘레에 대한 L의 비율이 전체 중심각에 대한 세타의 비율과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해주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꼭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시간에 대해서 효율은 별로라서 지금 생략합니다.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세타입니다. 자, 이 세타예요. 세타는 중심각인데 반드시 이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도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식에서 학생들이 이 각도에다가 도 써서 많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공식에 이 나오는 세타는 라디안 각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공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공식을 자꾸 고집해요. 부채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전체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부채꼴에서의 공식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 두 개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은 수능까지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새로운 거 없어요. 부채꼴에 나오는 공식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기존의 공식은 다 잊어버리고 반드시 이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우세요. 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일반각입니다. 자, 일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각도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말은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앞으로요, 각도를 이런 뭐 삼각형이나 부채꼴에서도 당연히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말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에서의 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동경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이 동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좌표 평면에 어떤 한 점을 잡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어떤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해서요. 생긴 이 반직선. 뭐 계속 이쪽으로 뻗어나가도 됩니다. 네, 이렇게 원점과 연결해서 생기는 그 반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도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자, 어떤 동경이라는 건 원점과 점을 연결한 반직선이고요.
그 반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바로 그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각도라는 건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각도를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자, 뭐 이 정도의 60도 되는 동경이 있어요. 60도 동경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릅니다. 자, 60도 되는 동경이 있는데 얘는 반대로 돌면 몇 도입니까? 이쪽은 300도가 되겠죠, 그죠? 그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이 300도라고 안 하고요. 이 동경은 마이너스 300도라고 불러요. 반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생기는 각도가 플러스 각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가서 생기는 각도가 음수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 출발점은 이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각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가 있는데 자, 이 세타는 예를 들어서 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세타를 잠시 60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60도가 맞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반대로 읽으면은 마이너스 300도라고 읽어도 되겠죠. 우린 이거를 앞으로 같은 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경만 일치한다면 각도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보면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온 동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60에 60을 더한 거니까 420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여기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와서 60도가 된 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또 여기 360을 또 더하니까 뭐 78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60도라는 이 동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각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60도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쓰고 있는 각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죠. 360의 배수에다가 60도를 더하고 있지.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화는 안 시킬게요. 그럼 뭐 세타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뭐 360n 플러스 세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뭐 일반적으로 360n이라는 표현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일반각으로 한번 사분면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 보고 싶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동경이 있는데 어떤 한 동경이 이런 동경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동경이죠. 원점에서부터 Y축을 따라간 이 동경. 그럼 이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은 몇 도입니까? 90도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니까 이 동경이 90도 동경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동경을. 여기 있는 노란색 동경을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플러스 360n이라고 붙여주면 이게 이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우린 이걸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또 마찬가지 뭐 이쪽 동경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요렇게 간 동경이 있다고 봤을 때요. 이 동경은 180도 동경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또 어떻게 360도 n이라는 거 붙여야 되겠죠. 그지? 그게 이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걸 가지고 이사분면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이사분면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원점에서 동경이 이사분면 방향으로 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사분면의 각 세타라는 말을 얘기해요. 이사분면의 각 세타다. 그러면 이사분면의 각 세타다라는 것을 또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방 여기서 연습한 것처럼 이사분면에 있는 동경은 분명히 이 동경보다는 클 거고 각이요. 이 동경보다는 좀 작아야 이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쓰면 그대로 해요. 90 플러스 360n보다는 크고요. 이 세타가 이사분면이니까. 또 180
플러스 360도의 배수 보단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우린 2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동경의 일반각을 이용해서 4분면에 있는 동경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뭐 선생님이 지금 쓴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요. 뭐 책 같은 보시면 좀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쓰냐면 책은 이렇게 씁니다. 요 노란색의 일반각이 90 플러스 360도 n이죠. 여기다가 조금 더한 겁니다. 얼마를 더했다고 보냐면 예각.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동경에다가 예각을 더한 게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타다 이렇게 표현해도 2사분면의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 맞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좀 받아들이기나 계산할 때 1번이 훨씬 좀 간단합니다. 2번보다는. 그래서 자, 두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일단. 그리고 실전에서는 1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다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동경에 대한 또 일반각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각을 배웠죠. 라디안이랑 각을 배웠고요. 이제 일반각을 배웠는데요. 자, 앞으로는요, 선생님이 도라는 이 단위를 쓰는 각도는 웬만하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전부 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게요.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꼭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그레이드된 어떤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파이 라디안이 180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고집하지 말고요. 한번 연습으로 계속 라디안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각도를 다뤄보세요. 빨리빨리 바꿔야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고요. 만약에 계속 좀 어색해서 안 쓰게 되면 자꾸 나대 있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부터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90도라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라 그러면 비율하고 똑같아요. 얘가 반대니까 얘도 반대는 겁니다. 그리고 얘 60도는 어떻게 되냐? 그럼 3분의 1 됐으니까 얘도 3분의 1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이용하면 모든 도는 다 라디안으로 바뀌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선생님은 도 설명 없이 라디안으로만 밀어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 통해서 꼭 라디안 쪽으로 모든 각도를 다 바꾸세요. 자, 문제를 하나 봅니다. 세타가 4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럴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보시면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틀리죠. 여러분들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어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가 되겠죠? 식의 반대 방향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 각을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뭐 여러분들은 대충 이 각도를 3등분을 대충 했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그지? 이 각도를 3등분해서 3분의 1은 여기 2사분면쯤에 오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각도가 3등분 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 동경은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온 동경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수천 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치? 뭐 7, 80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3등분 했을 때는 어디 갈지 알 수가 없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4사분면에 있다란 얘기가, 자, 4사분면에 있다란 얘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좌표 평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지? 4사분면에 있는 이 각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동경이 4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 동경과 이 동경의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동경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뭘까요? 이 동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270도죠. 이렇게 오면 270도, 그지? 근데 아까 선생님 도 안 쓴댔어요, 그죠? 270도는 얼마? 2분의 3파입니다. 연습하세요. 자, 요 동경에다가 플러스 360도 n, 즉 2파이 n이 됩니다. 라디안으로 다 바꿔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요 동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 동경은 일반적으로는 360도 동경이죠. 360도인데 플러스 2파이 n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과 이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이 있어서 두 동경 사이에 있는 각이 바로 사사분면의 정의겠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270도 플러스 360배수, 360 플러스 360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건, 궁금한 건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양변을 다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3분의 세타가 되고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n 되고요. 여기도 3분의 2파이 플러스 3분의 2n파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세타의 각을 일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을 보세요. 여기 쓰인 n이 정수죠.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n에다가 정수값을 하나씩 다 넣어봅니다. n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 n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3분의 2파이보단 작죠. n에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n에다 1 넣으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라디안으로 다 돼 있어서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1 넣으면. 그리고 3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n에 2 넣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씩 넣어보면, 자, 지금 나온 결과를요 한번 그림으로 살짝 옮겨보면은, 네,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90도가 2분의 파이죠. 90보다는 크고 얘가 120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는 각이 잘 안 와다 하니까 좀 읽어줄게요. 90도고 얘는 120도예요. 90과 120 사이니까 어딜까요? 요게 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고 120은 요쯤에 있으니까, 그럼 그 사이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요 세타가 요쯤에 어딘가 있겠죠? 90과 120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딜까? 얘가 90 더하기 120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읽어줍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야? 120에 90이니까 210이겠죠. 210이면 한 뭐 요 정도에 있겠고요. 요쪽은 120, 120이니까 240이죠. 한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두 동경 사이에 요런 3분의 세타가 하나 더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쓰진 않았지만 n에다가 2를 쓰면 또 범위가 나오고요. 그 범위에 맞게 동경을 그려보면은 요쪽에 하나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n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3을 또 써서 부등식을 만들어 보고 그 부등식 그대로 도로 옮겨보면요 다시 얘가 나와요. n에다 4 쓰면 요게 나오고 5 쓰면 얘가 나오고 6 쓰면 얘가 나오고요. 네,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고서 우리는 답을요 결국 2, 3, 4, 4분면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각도 라디안이나 이 도의 관계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네, 어떤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 한 것들은 뭐 선생님이 문제를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건 솔직히 없을 겁니다. 자, 이 동경의 위치 관계도
책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또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두 개의 동경이 있어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좌표 평면에요. 동경이 어디에 하나가 있어요. 이 동경. 그럼 이 동경은 여기서부터 요 각을 이 동경이라고 하겠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동경이 하나 있고요. 그 알파라는 각을 가진 동경이 하나 있고요. 또 베타라는 동경을 가진 각을 가진 동경이 있는데 그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이 동경으로서.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알파랑 베타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경이 똑같으니까 알파, 베타가 똑같겠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 하나는 이 각도인데 하나는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각도일 수도 있잖아. 이해가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두 숫자가 똑같지는 않죠. 분명히 각도로서는 같은 각도가 맞는데요. 맞는데 라디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라디안이 실수값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수값을 얘기하는데 라디안으로 얘가 2라디안이다. 근데 2라디안이 한 바퀴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9라디안하고 같다. 이렇게 등식을 나타내는 게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동경이지만 값이 같은 건 아니죠. 두 개의 실수값이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알파와 베타는요. 생각해봐. 동경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동경이 같은 동경이니까 차이가 뭐가 될까요? 0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두 동경이 똑같다면 0이 될 수도 있고 값이 똑같다면 아니면 하나가 알파인데 요만큼인데 하나는 한 바퀴 돌아서 이 동경을 표현했다면 두 동경의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0이 아니라 360도 차이가 되겠죠. 한 바퀴 차이. 한 바퀴가 2파이죠. 360도. 근데 마찬가지 이게 두 바퀴를 돌아와서 이 동경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두 동경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그치? 두 바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냥 4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세 바퀴 돌아와서 일치했다면 마찬가지 6파이의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2파이의 배수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두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요.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겠죠. 네, 이런 일반성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다 네 가지를 쓸 텐데 이걸 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긴 무리가 많아요. 오해도 헷갈리는 것도 많고요. 꼭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원점의 대칭입니다. 자, 원점의 대칭이에요. 자, 이 원점의 대칭이란 얘기를 자, 한 동경을 여기다 하나 그리고요. 또 다른 동경은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놓고요.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두 동경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요각이 알파인데 엇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각도 알파의 크기하고 똑같겠죠. 동경이 이 동경하고 요 이루는 각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베타라는 각에서 알파라는 각을 빼주면요. 항상 이쪽 동경이 나오겠죠. 그죠?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니까 요 동경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저렇게가 아니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동경이 이쪽 동경하고 이쪽 동경이 원점의 대칭 관계예요. 그러면 자, 요 동경이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경이 베타가 되겠죠. 이쪽 동경이 이루는 각이. 그럼 어떨까? 요게 알파가 되면 마찬가지 얘도 알파가 되겠죠. 요만큼이.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빼주면
마찬가지 이쪽 동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해한다면 자, 일반적으로 식은 어떻게 쓸까요? 네, 베타와 알파 동경의 차이가 어떻게 돼? 요쪽이 나옵니다. 요쪽 동경이. 그럼 이쪽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이 뭐였어요? 아까? 180도 플러스 360의 배수였죠. 자, 이쪽 동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자,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입니다. 자, X축의 대칭인 동경. 자, 이제 설명을 빨리 하고, 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쪽 동경하고 이쪽 동경이 X축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각이 알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각은 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알파, 베타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각이 알파면 요 각이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젠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줬을 때 항상 이쪽 동경이 나오겠죠? 베타에다가 노란색만큼을 더해주면 이쪽 동경 나옵니다. 따라서 베타 플러스 알파가 두 동경의 합이요. 요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뭘까요? 얘가 0도잖아, 그지? 동경으로 치면 0도예요. 그래서 0도 플러스 360도 n, 즉 2파이 n 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자, 요것도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보면요. 자, 요렇게 두 동경이 있어요. 자, 이 동경 알파, 여기서부터 이까지 동경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알파가 되면 요쪽 각이 알파가 되겠죠? 대칭 관계니까 서로. 그럼 결국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해주면 이 동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가 요 동경의 일반적인 표현 180 플러스 360도 n 이라는 일반적인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뭐 크게 일반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4개를 다 설명한 이유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어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내용은요,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각의 정의, 그리고 또 뭐 각도 1라디안의 정의, 자, 그리고 뭐 이런 위치관계를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요,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자, 이 삼각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삼각비라고 불러요. 자, 이 세 가지를 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는 삼각형에서였죠.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형태로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는 각도를 아까처럼 좌표 평면의 동경으로 나타내요. 자, 세타가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 동경이 어떤 점이 동경 위에 있을 수 있죠. 자, 이 동경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A, B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사인의 정의는요. 자, 이 동경의 길이입니다. 이 동경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얼마예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이거를 잠깐 r이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로 정의가 됩니다. y좌표. 또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로 정의되고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정의를 하나요? 자,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왜 이렇게 정의하냐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삼각함수의 어떤 성질들이나 뭐 여러 가지 주기나 그래프나 모든 게 다 여기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정의하냐는 좀 질문이 이상하죠. 자, 이래서 정의된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될게요. 뭐 책들에 보면 이런 책도 많아요. 여기다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려서 꼭 삼각형에서 정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책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삼각형에서 정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 동경이요, 세타가 일사분면에만 있었더라면, 그러면 여기가 뭐 A, B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분의 B가 뭐가 되나요? 요 길이분의 B가 뭐가 돼요? 결국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 길이분의 A인데요. 그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돼서 중학교 때 배웠던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즉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 하지만 이거를 떠나서요, 확장해서 반드시 동경의 길이와 좌표에 의해서 정의가 됐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요건 조금 밑에다 써볼까요? 네. 자, 하나의 문제를 봅니다. 자, 문제가 예제 3-1이에요. 세타가 4사분면의 점입니다. 자, 문제는 생략하고 바로 그림으로. 자, 어떤 동경이 하나 있어요. 이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랍니다. 자, 그럴 때 문제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젠트의 값을 m이라고 줘요. 자, 그리고선 사인과 코사인을 전부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한 정의대로 친다면요, 우리는 이 동경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지? 우린 좌표로 정의했으니까. 근데 탄젠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의 정의였죠. 그럼 여기다 뭘 쓰면 m이 나올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1,m이죠. 보여야 되면 꼭 1,m이 아니라 어떤 친구 뭐 2,2m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비율이 m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분명히 4사분면이기 때문에 x좌표가 양수인 게 맞죠? 그리고 m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선 m이 음수인 게 확실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m 되도록 좌표를 정해보면요. 자, 이제 정의대로 갑니다. 자, 요 동경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사인의 정의 그대로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y좌표라고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코사인 정의도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라고 써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정의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고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하나 좀 나오게 되냐면요. 자, 부호라는 게 나와요. 보세요. 지금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중학교 때는 삼각빈 다 양수였잖아. 근데 이제는 음수인 것도 나와요. 이 값이 음수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음수야. 코사인은 뭐예요? 양수야, 음수야? 루트는 양수일 거고 1 양수니까 양수겠죠. 사인은 밑에는 루트 양수인데 위엔 m이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가 나왔죠. 얘는 양수가 나오고 탄젠트는 음수가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는 동경에서는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고 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나오겠구나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이 좌표로 그대로 정의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요, 부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선생님도 그렇고 얼싸안고라는 공식으로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데요.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을 땐요. 그 동경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면 모두 다 양수가 나옵니다. 이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점의 좌표를 잡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 보면요. 사인만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3, 4분면에 있는 건 탄젠트만 양수가 나오고요. 4, 4분면에 있는 동경에선 코사인만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책들에서 많이 쓰는데 네, 얼싸, 탄코 아니면 얼싸, 안고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됩니다. 자, 이 외운 공식이 무슨 공식? 부호 공식이에요. 그죠? 동경이 어디 있냐에 따른 삼각비의 부호가 무엇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공식입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암기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그 삼각비의 정의를 어떻게 쓸 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습니다. 우린 1cm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단위원의 중심각을요, 10등분했어요. 네, 각을 10등분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선, 이게 두 번째 선. 색깔 좀 다르게 혼돈이 없겠네요. 이게 첫 번째 선, 이게 두 번째 선. 네, 그리고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게 열 번째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가 360도가 열등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럴 때 이 하나가 이루는 이 각을 갖다가 세타로 놉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2번까지의 각도는 뭐가 되나요? 2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이 3세타 동경, 4세타 동경. 자,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는 게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해서 사인 10세타까지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네, 지금 각도는 몰라요, 그죠? 360도를 10으로 나누면 뭐 하나가 뭐 36도 이렇게 될 텐데요, 도로 치자면 뭐 그거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사인 세타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세타가 여기니까 그럼 이 점에 좌표가 있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잠시 A, B라고 잠깐 한번 놔봅니다. 그럼 사인 세타 정의는 뭡니까? 그죠? 1분의 B가 되겠죠? 1분의 B. 네. 그럼 얘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어차피 이 점의 좌표들이 있다면 다 1분의겠죠? 분모는. 그럼 분자만 다 다를 텐데. 자, 얘가 1분의 B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거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얘랑 관련 있는 게 뭘 잡아보냐면요. 요렇게 원점의 대칭인 두 해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A, B가 되면 이쪽은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동경으로 치면 몇 도입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6세타죠. 그러면 사인 6세타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사인 6세타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아까는 사인 세타는 b가 됐고요. 사인 6세타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 형태가 똑같은데 y좌표 부호만 다를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0이 나오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그지? y좌표만 사인에 관여되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요 두 번째가 2세타예요. 자, 사인 2세타는 이 점의 좌표가 C, D라고 치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동경의 길이 1분의 D가 돼요. 그럼 요것과 대칭인 건 이렇게 따라와 보면
이렇게 따라와 보면 대칭인데 좀 그림이 안 좋죠, 지금. 네. 그럼 얘는 사인 7세타죠. 사인 7세타는 어떻게 돼요? 좌표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것과 원점의 대칭 관계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인 정의에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럼 결국 두 개를 더해서도 0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요 두 개 동경 더하면 동경에 대한 사인 더하면 0 되고요. 이거 더 사인 더하면 0 되고 이렇게 원점에 대칭되는 동경끼리 더해주면 다 0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 다 없어지겠네요. 그지? 이렇게 두 개씩 더해서 다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5세타하고 10세타가 남습니다. 자, 결국 사인 5세타와 사인 10세타 두 개가 남는데 사인 5세타는 값이 얼마일까요? 5세타가 지금 요 동경입니다. 즉 180도에 180도 파이 180도. 그러면 이 동경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사인 값의 정의에 따라서 동경의 길이분의 이 점의 y좌표니까 뭐예요? 0이 되겠죠. 결국 얘도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됩니다. 네. 좌표가 y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0이 나옵니다. 0. 자, 재밌죠? 자, 사인의 정의를 이용한 자, 이런 이해 문제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선생님이 오늘 예시로 들은 여러 문제들은요. 실제로 오늘 한 것이 정의라서 정의에 맞춰서 해법을 거기에 맞춘 거고요. 실제로는 좀 다른 풀이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삼각비의 성질이라는 어떤 공식을 다루면서 좀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